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 상황들을 증언하고 계세요. 네. 예. 어떤 심경의 변화랄까요? 어떤 결심이 서신 겁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초반에 이제 사정기관에다가만 도움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됐던 거고요.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인을 하시고 음. 자꾸 있었던 사실을 이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이 자꾸 왜곡되는 걸 보면서 거짓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얘기를 세상에 아는 것까지는 확실히 아는 건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는 잠깐 뒤에 더 나누도록 네. 하고 우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툭 불거진 게 김수현 씨 PC에서 나온 2,300여 개의 통화 파일입니다.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김수현 파일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영태 파일이라고 부르던데 여하튼 네. 녹음한 주체는 김수현 씨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김수현 씨라는 분 고원기획 전 대표라고 알려졌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그렇게만 전해 들었었고요. 음. 어떤 사실관계냐면은 제가 너무 업무가 과중했어요. 예, 예. 최순실 씨한테 지시를 받는 일들이 너무 과중했고 음흠. 거의 주 7일 동안에 맨날 새벽에 퇴근을 하고 음.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획안들을 좀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 아, 저 혼자 하기는 너무 버겁다. 제가 예.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영태 씨한테 저를 소개하셨던 분이 이제 류상영 씨라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류상영 선배하고 김수현 씨가 제가 이제 만드는 기획안들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주고 그랬던 예.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왜 그렇게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저도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예. 그 친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한 게 아니라 음흠. 모든 통화가 그냥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를 깔아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플을 깔아놓은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네네네. 그걸 이제 저도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 들어봤거든요. 예. 나머지 상당수 파일은 그 친구가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던 게 있는데 어. 그 천몇백 개 되는 파일은 거의 그런 영어 회화 부분이고. 천 몇백 개가 다 영어 회화예요. 네네네. 나머지 이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한 게 일부 있는 건데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말합니다. 이건 재판정에서 국민 공개 검증을 해야 될 파일이다. 그러면 아마 이 모든 사건이 고영태 일당의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거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고영태가 이 사업들을 다 꿀꺽하려고 계획한 음모란 게 이 파일을 들어보면 드러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허. 저는 그 통화 녹취를 이미 검찰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서 이미 녹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우리 박헌영 과장이 들어가셨을 때는 박헌영 과장 부분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도 그러니까 아주 의미 없는 파일들 말고 의미 있는 파일들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제가 확인을 하고 다 확인하셨고, 예, 저하고 제가 직접 통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라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들었을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이고 예, 예. 이런 걸로 예상이 생각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혐의가 있다면 예. 이미 그걸로 고영태 씨나 류상영 씨나 저나 기소가 됐어야 됩니다. 봐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검찰이. 당연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는 이미 다 조사를 받은 거고요. 이미 저희는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요. 박헌영 과장님하고 김수현 씨하고 통화한 내용들 중에는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SK 미팅을 다녀오고 나서 예. SK 미팅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저한테 비덱이라는 독일의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네네 SK에서 돈을 직접 보내줄 수 없겠느냐 음흠. 이런 내용으로 미팅을 하고 돌아와서 예.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김수현 씨하고 나누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로 돈 빼돌리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아. 최순실 씨가 뭐 이런 내용이 네, 있다고 네. 제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VIP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내용도 그 통화 내용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VIP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용은 이제 고영태 씨하고의 통화 내용이고요. 그런가요? 네네. 그렇군요. 뭐 어찌 됐던 예. 그 통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통화 내용을 계속 까면 깔수록 예. 최순실 씨가 얼마나 이 국정 개입에 정말 많이 개입을 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어느 정도 관계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낱낱이 밝혀지는 내용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걸 쉬운 말로 까보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박헌영 과장님 생각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까면 깔수록 오히려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거기에 휘말려 있는지가 더 드러날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수현 씨하고 고영태 씨 통화 내용 가운데 고영태 씨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고 우리 재단 장악하는 거지. 네네.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근거로 들어서 고영태 일당이 이 재단을 다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짜놓은 음모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걸 어디다가 글로 적어놓은 거를 사실 저희가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발췌하면 그게 맞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고영태 씨가 이제 자기 뒷배를 과시를 하고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나랑 되게 친해.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후배고 동생들 앞에서 조금 과시하는 차원에서 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뭐 재단에 고영태 씨가 부사무총장으로 그럼 이름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고영태 씨는. 뭐 고영태 씨는 재단에 아예 뭐 이름을 올린 적이나 재단 직제 조직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통화 내용은 순전히 그냥 그 후배 앞에서 조금 시쳇말로 똥폼을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네네. 약간 허풍을 떤 거다 이 말씀이세요. 과시하려. 약간 이렇게 자기 뒷배를 이렇게 막 과시하듯이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런저런 녹음 내용이 다 녹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녹음도 이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파일을 떠나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죠. 이 김수현 녹취록 아니더라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측에서는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고영태 씨가 노승일 박헌영 과장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러려면 최순실을 협박해야 했고 나를 협박해야 했고 협박하려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곡해서 언론에다가 폭로를 하게 된다. 그게 지금의 어찌어찌 하다 보니 탄핵 사태까지 온 거다. 네네네. 이게 지금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영태의 기획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뭐 고영태 씨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고영태 씨가 사실 그런 일을 기획할 정도의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 아니에요. 두뇌 회전이 그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과장돼서 또 헤드라인으로 잡혀서 나가면은 또 제가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고영태 씨 무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그 정도로 막 계략을 짜가지고 함정에 누굴 빠뜨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재단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뭐 부사무 총장이 됐든 아니면 최소한 무슨 부장 자리 하나라도 재단에 자기가 차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얘기가 오간 적도 없고요. 재단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녹취가 그렇게 그런 좀 과시로 한 얘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 고영태가 이 사익 취하려고 이거 다 꿀꺽하려고 만든 데서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흘러왔다라는 주장이야말로 음모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가 물론
폭로를 하신 거는 맞고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영태 씨가 그걸 폭로하게 된 데는 음흠.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어온 게 굉장히 많았고 개인적으로요. 예. 네, 개인적으로 모멸감이나 인격적으로 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뭐, 비롯된 폭로인이라고 하면 그건 맞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 모든 지금 농단이 고영태 씨와 일련의 그 통화의 녹취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주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는 피해자다. 예. 이러한 프레임은 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서운해서 폭로를 시작한 건 맞지만 그 폭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음모거나 기획이거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네. 알겠습니다. K스포츠 박헌영 과장 여러분 지금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입사하신 게 작년 1월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WK라는 그 최순실 씨가 세운 그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재단과 WK 양쪽 모두의 일들을 제가 기획을 해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헌영 과장이 거의 기획안의 99%를 다 만드신 분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뭐 언론이나 아니면 헌재나 뭐 특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종이 서류로 된 페이퍼들은 99% 정도는 제가 만든 거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어떤 지시가 주로 내려와서 기획안 만드셨어요? 주된 거는 이제 문체부 예산을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일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대통령 순방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재단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지시를 계속 하셨었고요. 그렇군요. 지시는 최순실로부터 내려온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해라. 기획안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기획안 만들어지면 최순실 씨한테 다 보고됐습니까? 완전히 다 보고가 됐고요. 시쳇말로 그 토시 하나까지 예.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오셔서 이제 포스트잇이나 네임펜 이런 걸로 일일이 다 이제 그 빨간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듯이 예. 그렇게 지시를 다 하셨죠. 토시 하나까지 지금 검수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는 그 회사 자기 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질문들이 사실 조금 황당하거든요. 질문 자체가 황당해요. 제가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인터뷰할 때 그래서 제가 뭐 비유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홍시를 먹어보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 다녀보니 최순실 회사에서 최순실 회사라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냐 그러셨죠. 네, 그게 왜 최순실 회사입니까라고 사람들이 물으시니까 저는 아니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그래요. 이 사건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기획안의 99%를 만들었던 분으로서 보기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 관계인가 아닌가.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딱 선을 긋고 이건 공범이 아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 한 건 맞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네.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증언 드릴 수 있는 바는 예. 저희 재단에만 관여하신 걸로만 보더라도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이라는 분이 저희 그 사무총장 쪽으로 연락을 계속 주셨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최순실 씨가 저희한테 한 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안종범 수석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수석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겠군요. 저는 그거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최순실 씨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최순실 씨가 따로 농단하는 거는 했고 본인은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기획안 짜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가 얼마 뒤에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로 오더가 내려왔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한 번 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안종범 수석한테 그런 지시를 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K스포츠 박헌영 과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이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온 게요. 그 JTBC가 최초 보도한 태블릿 PC 그거 조작됐다는 거예요. 헌재의 증인으로 어제 나왔던 정동춘 이사장도 이 얘기 네네. 똑같이 했어요. 그 태블릿 PC는 저 최순실 씨 거 아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이 청문회에서 박헌영 과장한테 주어졌을 때 박 과장님은 네. 고영태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다. 하지만 PC는 최순실 씨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예. 제가 그때 청문회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 고영태 씨가 사용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어. 네,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무실을 정리할 때 이제 고영태 씨 책상 서랍 안에 그게 들어 있었다. 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보시면은 음흠. 고영태 씨 PC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청문회 갔다 오면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최순실 씨 거라고 저는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군요. 고영태가 이 들고 부분은- 다니는 건 봤지만 그 태블릿 PC는 분명 최순실 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라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논리가. 예. 왜냐하면 제가 고영태 씨 책상에서 마지막에 봤다는 증언과 음흠. JTBC 기자가 고영태 씨 책상에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특히 이제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정동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 그분이 알고 계시는 태블릿 PC에 관한 얘기가 예.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아, 정동춘 이사장한테 태블릿 PC 얘기를 박헌영 과장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저한테 하신 네. 얘기랑 똑같이 전했을 텐데 왜 정동춘 이사장은 헌재에 가가지고 그게 최순실 씨 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이 보시거나 들은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그냥 해드린 얘기로만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단정지어서 뭐 조작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K스포츠 박헌영 과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 터진 뒤에 이렇게 거짓 진술해라 이런 회유나 압박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회유나 압박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이렇게 진술해라 저렇게 진술해라 그런 말은 없었는데 음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근데 사실 그런 압박이 말을 안 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초반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는 분인지를 그렇죠. 대충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과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 누가 말로 한다고 해서 압박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당연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고. 아, 계속 무섭다는 말씀하시는데 최순실 하면 무서운 이미지다. 무섭다. 얼마나 그렇게 무서우세요 지금? 그분이 뭐 여자분이고 연세도 뭐 이제 60 되신 분인데 건장한 청년이 예. 뭐를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 개인이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가 배경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배우가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거기 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섭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거기 뭐 증인으로도 나갔다 오셨습니다만 이 탄핵이 네.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사건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지금도 충분히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내부 고발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치고 힘들고 신변의 위협 느껴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힘써 주시기를 저도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었습니다.